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금양 영상 찍어드리는데, 일단은,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요거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금양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간들에서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서 저항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그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러한 구간들을 고의적으로 깨면서 내려가서 단기적으로 밑에서 물량을 받아서 매집의 형태를 보여주고 주가를 올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금양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 차트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로 회사가 괜찮아지려면요,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저는 일단 금양이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거죠. 2차 전지 매출이 발생을 해야 실적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냐,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양으로 승부 보는 LG 엔솔이나 누구요? 삼성 SDI, 그쵸? 이 친구들의 실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금양이 헤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LG 엔솔의 실적을 보면 지금 어때요? 지금 적자입니다. 그죠? 적자예요. 24년도 적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1년 분기에 매출이 6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마진이 많이 나면 어떻게 마진이 많이 나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죠. 대량 생산을 해서 마진 폭을 최대한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적은 마진을 많이 생산해서 마진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많이 팔아서 이윤을 조금 남기더라도 영업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실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금양이 지금 구간에서 공장을 짓지 않는 이유가, 공장을 돌리더라도 실적이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안 돌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얘네가 지금 공장에 남은 비용이 한 800억 정도면 완공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자사주로 1,700억 팔았어요. 근데 공장이 현재 다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공장을 돌렸을 때 인력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관리비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러한 부분들, 재고도 생길 거고, 요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판매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 뭐요? 다 빚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공장을 완공시켜서 빚을 더 만들지 않겠다라는 저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보는 그림에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금양은 만약에 제대로 된 실적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저는 감사 보고서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견 거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회사의 실적이 안 좋고 재무가 안 좋아도 이 배임 횡령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뭐가 나와요? 웬만해선 적정이 나옵니다. 적정이 나오고, 그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재를 하죠. 한정 의견 이렇게 주는데, 일단 금양은 지금 구간에서 2024년도에 이미 감사 의견에서 회사가 지속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부채는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상에 이상은 없을 수 있으나,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걸 거예요. 감사 보고서 적정 나오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싶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데, 이거 한 방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회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다 경험을 해봤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요 돈을 많이 벌어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봐봐 여러분들. 제가 주변에도 3천만 원 주식한 사람이 있거든요. 3천만 원. 3천만 원 주식했는데 정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2021년도였을 거예요. 1월 달 3천만 원 정확히 2020년도 10월부터 2월인가 3월까지 딱 한 6개월 동안 얼마 됐는 줄 알아? 이게 5억 됐어요. 못 믿겠지만 신용 풀매수 해가지고 5억 됐단 말이야. 진짜 사는 종목마다 다 올랐어요. 이때 장이 그러기도 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억이 지금 얼마 됐냐면 5천만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90%라는 게 5억에서. 근데 이렇게 됐어요. 왜? 리스크 관리 안 하면서 투자했는데 운이 좋아서 먹었는데 계속적으로 5억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 안 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그 습관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힘든 거 알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못 파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간에서 25,000원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하는 게 어렵다니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날짜를 보면은 12월 26일인가 이때 보면 2월 26일이 요때죠. 그러면 요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냥 25,000원 못 뚫으면 정리할게요. 손실이어도 일단 감사보고서 시즌이라 어쩔 수 없이 대응할게요. 뚫으면 더 보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다음날 뚫었어요 못 뚫었어요? 못 뚫었잖아요. 고가가 24,650원 찍고 앞에 구간 저항선을 밀어 올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매도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주가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번 주에 어쨌건 5일선을 어쨌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는 끝난 건 아니에요.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더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나오더라도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요런 그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그림. 여기서 물량을 파는 거죠. 여기서 물량을 파는 거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이너스 손실폭 큰 것도 알고 왜 몰라요? 알죠. 당연히 압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정말 상패 당하신 분들 많고 힘들어 하신 분들 많은 거 아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제가 그냥 상패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3천만 원 남았다. 4천만 원 남았다. 누구는 2천만 원 남았다. 근데 다 그런 얘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라도 팔았으면 그때라도 정리했으면 내가 그때 뭐에 씌어가지고 그때 뭐에 씌어서 내가 정신을 못 차렸었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거라고 제가 저주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이러한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실패를 해야 다시 딛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딛고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돼. 힘. 딛고 일어나는 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패랑 거래 정지에 당하는 순간 힘이라는 게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전 재산이라고 하면 금양이. 저는 그 부분들 정말 제가 동토방도 한번 가보니까 뭐 12만 원대 집 팔아서 금양 뭐 에코프로천 100만 원 간다 해서 풀면서 했다. 지금 돈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못 팔겠다. 손발이 떨린다. 이런 얘기 듣는데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근데 어쩌겠어. 어쩌겠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팔아야죠. 건져야죠. 이런 얘기하면 또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거는 올라오면 정리해야 된다. 일단 다시 들어가더라도 감사 보고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감사 보고서 일단 무조건 한번 피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주총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구간에서 나왔죠.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나왔고 3월 31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말일을 할 거라고. 그러면은 24일까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주총 5거래일 전 24일 아니면 21일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안정원은 21일로 보자고요. 21일까지. 그럼 앞으로 5거래일 남았단 말이야. 이때가 뭐 해야 돼요? 다 전에 정리해야 돼요. 그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혼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 구간에서 그래도 같이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 구간에서 같이 대응을 하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텔레그램 방으로 그냥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에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상승 출발인데 그쵸? 올라와도 여기가 한계다. 여기가 한계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또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아, 정말 힘드실 것 같다.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대응해야 된다. 그 정도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일단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정말 힘겹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위쪽에 번호 남겨놨습니다.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같이 대응하실 분들 있으면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금양이라고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 6329로 금양 남기시면 여러분들의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조선주. 자, 우리가 금양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뭡니까? 2차 전지의 상승이요. 그쵸? 2차 전지가 주도주였기 때문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금양 같은 종목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조선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뭐 사야 돼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자,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을 사면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크게 나올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LNG선 관련주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얘네들이 지금 많이 파는 게 뭐예요? LNG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를 사람들이 안 보고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27년도까지 28년도까지 공급 계약이 되어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올라가는 추세.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이 종목을 결과적으로 뭐 해야 돼요? 잡아가야겠죠. 왜? 매출 영업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는 박스권 상단에 있으니까 따라가겠죠. 기본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조선 또 히든 종목으로 남겨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010-9201-6329 금양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요.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두 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